종목은 대체 왜 시간이고요? 7개 종목 꼽아놓고 있습니다. 하나씩 열어볼게요. 먼저 자동차요. 쌍용차 이슈가 있더라고요. 진짜 바닥 모르고 떨어졌었고 참 잡음 많았었고 쌍용차 사태가 9년여 만에 이제 봉합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해고됐던 노동자 119명 전원 복직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뤘다고 하고요. 어쨌거나 이런 뉴스가 전해지니 주가가 좀 움직이긴 해요. 4% 가까운 급등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추가 상승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4,655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때 여름 수혜주로 분류가 됐었던 종목인데요. 배럴이 치매 관련주로 묶여지는 모습입니다. 관계사인데요. 인포메디텍이라는 이 관계사에서 치매 진단기기를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뇌 지도를 이용을 해서 치매를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을 한다라는 그런 기기라고 하는데요. 식약처 인증을 받았다고 하네요.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빵 주가가 뛰었는데 상승폭 다 반납해버렸습니다. 지금은 1% 가까운 하락으로 전환된 모습 확인 가능합니다. 제약 바이오주들 대단합니다. 오늘까지 물론 쉬어가는 종목이 있어요. 셀트리온 3인방은 오늘 좀 쉬어가더라고요. 네, 신라젠도, HLB도 바이로메드도 올라갔더라고요. 사흘 연속으로 올라가는데 대단합니다. 신라젠은 7% 가까운 급등으로 진행이 됐고요. 지금 저기도 보시면 HLB도 3% 가까운. 다음 정도 한번 가볼까요? 바이로메드가 3% 이상의 상승. 코스닥 시장 시총 상해단에 또 하락으로 돌아선 종목들이 많이 보이긴 한데 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은 단연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수주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 종목입니다. CS윈드입니다. 1% 넘는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고점을 조금씩 높여갑니다. 어제도 지멘스와 이 무언가를 체결했다라는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 공시통해서 아마 확인하셨을 텐데요. 유럽향, 미국향 수주 이제 본격적으로 더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31,400원. 지금이라도 관심 들까요? 지켜보겠습니다. 일부 화장품 업체들의 주가가 꿈틀댑니다. 아모레퍼시픽도 괜찮았고요. LG생활건강 오늘 상승폭이 점점 확대되면서 5%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카지노나 면세점이나 화장품, 중국 관련 소비주들 이제 올 하반기에 중국인 입국자 수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그동안도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LG생활건강도 최근 수개월 동안 조정 맞았잖아요. 다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큰 그림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올라가니까 증권주들도 움직임 좋죠? KTB 투자증권이 4%대, 한국금융지주 4% 이상, 거래대금도 서서히 늘어나는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증권주에 대한 시각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종목 아주 한동안 홍역을 치렀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주들. 그동안은 업황이 그렇게 안 좋다고 이제 큰일 났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니 헤지펀드 아팔루자가 반도체 수요 계속될 거다, 좋다라는 얘기에 물론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됐다라는 심리도 반영이 됐겠죠. 삼성전자 4% 가까운 상승이고요. SK하이닉스 77,400원대까지 올라 있습니다. 자, 시장 종목에 대한 이야기 AR인베스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먼저 볼게요.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액분하고 나서의 가격보다 보니까 주당 10,000원 떨어져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오늘의 반등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 성격이 가장 강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내 대형 반도체 지수가 그 미국 반도체 지수와의 연동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죠. 그래서 간밤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을 했고 또 마이크론이 꽤 이제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다 보니까 그런 흐름에 맞춰서 국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함께 올라갔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한 헤지펀드에서 이제 클라우드나 스마트카 등을 비롯해서 반도체 적용 범위가 늘어나니까 이제 업황이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냈습니다. 요즘에 보시면 반도체 업황에 있어서 긍정적인 시각을 찾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악재가 나오다가 이렇게 하나 정도 투자 심리를 살릴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역시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은 당연히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D램 수요가 한 20% 정도 감소한다는 최악의 가정을 해도 여전히 싸다라는 말씀 전에 한번 드렸던 것 같고요. 3분기까지는 실적이 괜찮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율이 하반기에는 확실히 상반기보다는 높잖아요. 그래서 자동차주, IT주는 수출에 대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환율 수혜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DXI 지수의 반등인데 이 DXI 지수가 그 반도체 가격의 그 종합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램 익스체인지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쉽게 보실 수 있는데 이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했다는 것은 이제 반도체 가격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반도체 가격의 하락 추세가 조금 진정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반도체 대형주의 투자 심리는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 의견은 뭐 지금 현 시점에서는 당연히 좋아요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좋아요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꼭 두 종목 중에 하나를 보자면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낫다고 보는 게 이유는 뭔가요? 그 수급적으로 봤을 때 이제 SK하이닉스는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모두 나왔었던 종목이고 삼성전자는 그래도 기관은 얼마 전부터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인데 오늘 외국인이 좀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빨리 돌 것 같아요. 그래서 긴 시각으로 보신다면 분할 매수로 접근하실 수도 있는 위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해당이 되는 내용이긴 한데 사실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삼성전자가 황제주에서 이제 국민주로 탈피가 되면서 와 이거 사야 된다라고 들어가셨던 분들은 마음고생 진짜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네. 왜 다 가는데 얘만 안 가?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답일까요? 그렇죠. 지금은 뭐 당연히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고 설령 전저점을 깬다 해도 삼성전자는 그냥 홀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업황이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가장 역으로 가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전망이 너무 과도하게 쏟아지는 게 대표적으로 IT 대형주다라고 보니까 삼성전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손실이 크실 수도 있지만 현재 위치에서는 조금 더 보유하시는 관점이고 비중이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 뭐 추가적인 매수도 조금씩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닥을 이제 다져주고 있는 것이겠죠. 이제 올라서 올 그날을 한번 기대에 걸고 지켜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올라가고 있는 증권 섹터도 한번 들여다볼까요? 지수가 뭐 연일 막 1% 이상씩 상승하는 그런 주간은 전혀 아니고 그런 환경도 아니긴 한데 그래도 지수 올라가고 증권 섹터 올라가니까 혹여나 하는 생각은 들어서요. 당연히 시장에 대한 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증권주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 증권주가 올라가는 건 사실 뭐 자연스럽죠. 네, 오늘 시장이 올라가니까 증권주 올라가고 시장과 연동성이 가장 높은 업종이 증권주입니다. 뭐 단적으로 예를 들면 지수가 올라가면 주가도 올라가겠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 주식을 한번 샀다 파는 것보다 105만 원짜리 주식을 한번 샀다 파는 게 수수료가 더 많이 남겠죠. 뭐 그런 관점으로 증권주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보통 이제 지수가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거래 대금이 좀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브로커리지 수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도 오늘 증권주의 반등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궁극적으로는 시장이 계속해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증권주도 계속 갑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전망이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뭐 환율 변동성 확대라든지 이번 달 말 FOMC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무역 분쟁에 대한 내성은 생겼지만 끝나지 않았다는 점, 불확실성 요인이 많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시장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일 거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증권주 역시도 오늘은 올라가긴 하지만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이제 의문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상반기에 이제 국내 지수가 나쁘지 않았어요. 좋았기 때문에 증권주의 실적이 1, 2분기까지 다 괜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만 꺾여도 역기조 효과로서 실적이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아진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3분기나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상반기보다는 실적이 안 좋을 수 있고 요즘에 신규 상장주도 몇 종목 빼고는 이렇게 성과가 신통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증권주에는 조금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최근에 이제 IB라든지 해외 투자를 중심으로 하면서 브로커리지, 기존의 수수료 수익 구조에서 탈피하려는 모습들 많이 나타나고 있고 예전보다 수수료에 대한 비중이 줄어든 것도 맞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주요 수익은 아직까지는 수수료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수수료가 추세적으로 늘어나기는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증권주 많이 빠진 건 사실이나 현재 시점에서 뭐 그렇다고 저가 매수에 들어갈 만한 매력까지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가볼까요? 네, 그래서 글쎄요인 것 같아요. 뭐 지금 시장에서 시장이 또 크게 떨어질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뭐 굳이 이제 나빠요 의견을 드리긴 좀 그렇고요. 투자 매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관점에서 네. 약간 중립적인 글쎄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혹여나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냥 예상했던 답변을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증권 섹터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화장품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LG생활건강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 워낙 뭐
한 주당 가격이 세서 네네. 관심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화장품 전반에 대한 또 분위기도 읽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쭉 살펴주십시오. 이제 중국인들 한번 기대를 걸어봐도 될까요? 관광객들요? 네, 그래서 화장품주도 그동안 악재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소화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죠. 다우존스 경영 월드 지수에 이제 신규 편입이 됐다라는 건데 요즘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글로벌 지속 가능 경영 성과를 평가해서 종합적으로 내는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신력이 좀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지수가 편입이 되면 아무래도 네.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지수에 편입이 됐다는 것 자체가 LG 생활건강에 대한 기업 가치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큼 수급이 돌아올 수 있고 또 LG 생활건강이 그동안 수급이 워낙에 안 좋았어요. 외국인이 한 3개월 정도 연속 매도를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 지수 편입을 계기로 약간의 저감에서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장품 업체가 처해 있는 위기 중에 하나가 경쟁 과열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화장품 시장이 워낙에 좀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성숙기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려운데 LG 생활건강은 이런 부분 때문에 고가 브랜드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생활건강의 브랜드 중에 후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다른 화장품보다 좀 고가 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이익을 차별화해서 좀 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중국인 관광객 앞으로는 조금 더 돌아오겠죠. 그래서 한국에 대한 단체 관광 해제가 조금씩은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뭐 3분기나 4분기에 대한 실적 1분기나 2분기보다는 좋게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투자 의견은 일단 좋아요 가고요. 화장품주 가운데서도 LG 생활건강 말고 많잖아요. 그 중에서 분위기가 턴할 때 이 종목만큼은 빨리 치고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는 화장품주 혹시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보시는 거? 사실 화장품 업체는 이제 대부분 업황과 이제 섹터 분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종목보다는 섹터 분위기로 가는 게 네. 맞기는 맞는데 네.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좀 가격적인 매력이 생겼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낙폭을 보시면 고가 수준에서 조정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고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업종이 전체적으로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화장품주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치고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는 지금 시점에서는 대부분 낙폭과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지만 그 중에서도 뭐 꼭 한 종목을 꼽는다라고 한다면 아모레퍼시픽 정도를 좀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화장품주 이렇게 또 챙기고요. 다음 종목은 7개 가운데 CS윈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사실 이 종목 좋게 본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오현진 팀장께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또 궁금하고 또 때마침 또 올라주기도 하고 그래서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수주 소식이 잇따르고 있고 지금 아직 한 해가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9월인데 네네. 작년에 했던 수주 물량 그 오바에서 다 채워놨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네네. 뭐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 기업이요? 기업도 이제 좋기는 좋은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 테마 자체가 좀 주목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시장에 상장된 걸 보시면 여기 이제 풍력 관련주인데 다른 풍력 관련주인 동국 SNC도 최근에 바닥권에서 좀 떴고 태양광 관련주인 OCI도 지금 바닥권을 찍고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CS 윈드도 자연스럽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뭐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윈드 타워를 생산한 업체인데 그 윈드 타워가 뭐냐면 그 풍력 발전 이제 프로펠러가 돌아가면 요거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림 나오잖아요. 네, 밑에 기둥입니다. 그 기둥이 멀리서 보니까 그 이쑤시개처럼 얇아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엄청나게 두껍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기술력이 많이 소요되는데 동국 SNC와 CS 윈드가 이 풍력 윈드 타워를 생산한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이 고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분기 기준으로 그 미국 내 건설 중인 풍력 프로젝트가 19기가와트, 총 건설 예정 프로젝트 규모가 37기가와트인데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0% 정도 증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중국 역시도 아마 내년부터는 투자가 다시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가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CS 윈드가 기업 지멘스에 400억 규모의 윈드타워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해상 풍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지상에 보통 이제 풍력 타워를
이건 해상 이건 지금 풍력인가요? 바다 위에 설치되어 있는 네, 것 그렇죠. 같은데요. 이게 이제 네. 주요 모멘텀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바다가 당연히 육지보다는 바람이 훨씬 더 많이 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바다에 설치했을 때 효율이 좋은데 문제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이제 꽂고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네. 바다에서 꽂거나 아니면은 또 부유식이라고 해서 이제 띄우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기술력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기 좀 어려웠는데 이제 각 기업들이 좀 발전을 거듭하면서 바다에서 설치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만큼 어려운 만큼 효율이 좋고 또 수주 단가도 당연히 그만큼 높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풍력 투하 업체 모멘텀이 되고 있고 이 CS 윈드가 이 해상 풍력 부분에서 기술력을 갖춘 업체다. 이렇게 이제 증권가에서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그 신재생 에너지 주에서도 주목을 받게 하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투자 의견은 좋아요 가도 될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부정적인 얘기 드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좋아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혹시 신규 접근도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거 좀 그래서 지켜주세요. 오늘 제가 좋아요를 드린 종목이 좀 많은데 충분히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반등 이후에 윗꼬리를 달았는데 오히려 저가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게 추세적으로 보자면은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24,000원이죠. 24,000원의 저가를 찍고 우상향,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3만 원 초반대 매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약간 걸릴 수도 있기는 한데 어차피 이런 종목군들은 차트보다는 이제 업황적인 기대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의 흐름 이런 것들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선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요. 뭐 매수하시게 된다면 한 37,000원 이전 고점 매물대 정도 되겠죠. 그 정도까지는 중기적인 시각으로 열어둘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좋아요 의견 주신 것이 반도체 그리고 LG생활건강 그리고 요거 CS 윈드까지 주셨는데 내 입장에서도 눈여겨봐야 된다. 이게 제일 좋아 보인다 하는 거 한 가지만요. 네, 그래서 뭐 오늘 좋아요 드린 거는 다 괜찮기는 한데 그래도 한 종목을 꼽아보자면 마지막에 말씀드린 네. CS 윈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예. 시장 분위기가 바뀌는 흐름에서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종목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네 종목은 볼 건 다 봤는데요.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최근 잘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몇몇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아니요 전반적으로 좀 대체로 잘 가는 것 같아요. 네네. 시각 어떻게 가져가세요? 더 잘 갈 거라고 보시는 편이세요? 네,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약바이오주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나쁜 의견을 드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긍정적인 시각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뭐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반기에 뒤지지 않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기술 수출도 확대가 되고 있고 그동안 저평가를 받았었던 요인, 회계 이슈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주가 PER적인 프리미엄을 다시 한번 좀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으로 보자면 최근에 제약주가 바닥에서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과거 대비해서 비싼 위치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 관련주들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여전히 제약과 그 관련주 중에서는 아무래도 바이오시밀러 업체를 좀 탑픽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해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말씀드렸고 신라젠이나 이렇게 단기에 급등하는 종목군들 아마 개인 투자분들께서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시기가 좀 만만치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 편안하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장에 상장돼 있는 바이오시밀러 업체 셀트리온 삼형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직은 좀 확인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회계 이슈 네. 완전히 해소되면 그때 가서 보셔도 괜찮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뭐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뭐 해소되고 이제 그 회계 이슈가 좀 이제 수그러든 것도 있지만은 개별 기업들의 뭐 호재들이 되게 많아요. 뭐 미 FDA로부터 승인, 식약처로부터 승인, 뭐 임상 혹시 뭐 연말에 나올 그냥 제약 이 바이오주들의 이벤트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나요? 혹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평소에 비해서 크게 포진돼 있다고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연말 일정을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네, 될 것 네. 같긴 한데 얼마 네. 전에 바이오학회도 열리기는 했었고 그래서 단기적인 이벤트로 주목받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 궁극적으로는 개별 기업이 가진 모멘텀에 주목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업의 3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전체적으로는 조금 하향 조정이 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컨센서스가 버텨주거나 사양되는 종목 그런 섹터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버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제약바이오 섹터가 바로 실적이 버텨줄 수 있는 섹터라고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실적주로의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바이오시밀러 업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주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가서는 수익 내기가 어렵다라는 관점이죠. 그래서 조금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 위주로 체크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급등하는 것에 휘둘리지 않고 뭔가 중심을 잘 잡아가면서 대응 전략 짜봐야 되겠습니다. 장 마감 임박해 오고 있고요. 안신 앵커 만나러 가겠습니다. 호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좁은 박스권 내에서 계속해서 탄력 없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들어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해주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1.32%까지 뛰어오르면서 2316선에 진입이 돼 있는데요. 2320선 진입하기까지는 조금 아쉬워 보이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상승입니다. 0.43% 상승하면서 834선에 장을 마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추가로 상승하면서 3에서 4% 이상 커져 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 그동안 이 흐름이 좋지 못했는데 77,600원까지 올랐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4.7% 강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이 5종목 가운데 유일하게 파란불이 켜져 있는 상황 1.19% 조정을 받으면서 29만 원 선까지 다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상단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신라진이 7.27%로 강력하게 진입이 돼 있고 HLB도 3.09%로 견조한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호가 분위기 함께 돌아봤습니다. (9월 14일)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미국 IT 바람을 타고 긍정적으로 시작한 코스피 코스닥 시장. 상승세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코스피는 1.4% 상승하면서 2318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도 0.49%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고요. 834선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 모두에서 사자를 외쳤고 기관도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에서 사자를 외쳤습니다. 코스피에서 먼저 그 분위기 읽어보도록 할게요. 외국인이 1,527억 원, 기관 2,750억 원 쌍끌이 매수 나타났고요. 다만 개인만이 엇박자를 탔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은 제조업과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샀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확인하실 수 있죠. 외국인은 896억 원, 기관 490억 원을 담았고요. 하지만 개인이 1,350억 원, 꽤 많은 물량을 시장에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매우 강하게 진행이 됐잖아요. 마감 분위기도 좋습니다. 삼성전자 조금 더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동시호가 부근 대비 더 올랐고요. 45,8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종목 셀트리온은 30만 원 목전에 두고 여지없이 좀 반락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9만 1,000원에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이 엇갈렸는데요. 신라진이 7.38%까지 강하게 뛰어올랐고 상거래일 동안 무려 주가가 20% 가까이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93,10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상승장에 좀 뒤늦게 동참한 HLB 살펴봤는데요. 4거래 만에 반등에 나서더니 11만 원 선에 장을 마쳤고 하지만 나노스 요즘 최근 들어서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치고 있잖아요. 6.18%까지 급락세가 포착이 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마감 분위기 함께 돌아봤습니다.